근데 그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념 지형과 정책 관심사를 보면 되게 진보적 의지에 반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제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외연 확장은 그냥 반윤석열로만 간서는 외연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략해왔던 선거의 전략 방식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평소에 당 운영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되게 부차적 주제로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냥 의제의 좀 다양화 성향을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다양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깝게 계속 지는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뚜렷이 보이는 게 37% 정도의 평등평화 그룹과 6% 정도의 아주 강한 개혁 그룹, 이분들은 주로 검수완박 지지층입니다. 이 두 층만 합치면 43%대 정도에서 우리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로고침이가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대선과 지선의 패배 원인을 확인하고 차기 총선 대선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존에 보통 많이 조사하는 방식이었던 단순히 이제 이념 성향과 이제 정책을 묻는 그런 전화조사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Q 방법론을 사용해서 3,000명 대상의 대규모 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Q 방법론에 따라서 이념, 가치 지형에 따른 강도 측정 질문을 34개 진술문으로 제시해서 응답자의 선호에 따라서 그룹이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일관된 진보, 중도, 보수층이 아니고 개별 정책 이슈에 따라 형성된 6개의 집단이었습니다. 먼저 1그룹은 평등, 평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 평화 그룹이라고 저희가 네이밍했는데요. 전체 37.7%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시장 중심의 자유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을 선호하는 자유능력주의 그룹이고 전체의 21.5% 정도 규모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의 복지와 친환경 정책도 필요하다는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고 전체 18.8% 정도입니다. 4그룹은 시장과 국가의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성평등과 소수자 우대에 강한 반감을 보인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입니다. 9.3% 분포입니다. 5그룹은 민생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무당층이 많은 민생 우선 그룹으로 6.4%입니다. 6그룹은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 성향을 보이는 개혁 우선 그룹으로 6.3%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 지지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1그룹 평등 평화 그룹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3그룹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 18.4%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2그룹 자유능력주의 그룹이 41.4%, 3그룹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에서 중도 확장 전략을 핀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중도 확장 전략을 어떤 식으로 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지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그룹 6개를 압축시키셔서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고 선거에 이기려면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냐가 이번 툴에서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은 현재는 지난번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념 지형과 정책 관심사를 보면 되게 진보적 의지에 반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제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외연 확장은 그냥 반윤석열로만 간서는 외연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략해왔던 선거의 전략 방식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 당 운영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되게 부차적 주제로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냥 의제의 좀 다양화 성능을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다양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깝게 계속 지는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뚜렷이 보이는 게 37% 정도의 평등평화 그룹과 6% 정도의 아주 강한 개혁 그룹, 이분들은 주로 검수완박 지지층입니다. 이 두 층만 합치면 43%대 정도에서 우리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선거에서 질 때는 나머지 2, 3, 4그룹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지금 이들을 어떻게 우리 지지층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로서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